비료는 작물이 섭취해야 할 영양분이지만 농가에서 비료를 갖추어 놓고 사용하는 것은 주부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소스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에서 별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을 사람은 소금, 간장, 고춧가루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먹어야 할 가족도 많고 매일 요리를 해서 먹으려면 양념을 한두 가지 갖추어서는 요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서 비료를 갖추는데도 여러 가지 작물을 제법 많이 가꾸는데도 복합 비료 하나만 놓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텃밭 농가이든 전문 농가이든 둘러보면 창고에 여러 종류의 비료를 갖춰 놓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질소 비료, 즉 질소가 들어있는 비료는 딱 요소 비료만 갖춰 놓고 사용하는 집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텃밭 농부도 전문 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양념거리를 갖추는 것과 비유하면 간장 한 가지만 갖추고 요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간장은 요리에서 중요한 소스입니다. 질소 비료도 비료 중에 가장 중요한 비료입니다. 음식을 장만하는 가정에서는 조선간장, 양조간장 등 몇 가지는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질소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 몇 가지는 갖추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음식을 많이 장만하는 전문 식당에서는 메뉴에 따라 양조간장 하나만 해도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간장 한 가지만 가지고는 내가 내고 싶은 맛을 다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농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문 농가에서는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요소 하나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작물만 가꾸니까요. 그러나 저처럼 여러 가지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오히려 여러 종류의 질소 비료가 필요합니다. 에이 뭘 대충 짓고 말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감자를 재배해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비료를 살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감자밭에 질소 비료로 요소 하나만 주어도 질소 성분의 보충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같은 질소를 주어도 요소를 준 것과 유한을 주어 키운 감자의 맛은 차이가 납니다. 굳이 감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추도 마늘도 대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요소 비료 말고 또 다른 질소 비료가 있는가 할 것입니다. 질소 함량을 다르더라도 질소 같은 비료는 많습니다. 손바닥 농부 요즘 농한계에 별로 할 일이 없어 인터넷을 뒤져 질소 관련 비료에 관한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성분비는 제조 공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는 없겠지만 각 비료의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25kg, 어떤 것은 20kg짜리도 있으니까요. 아니 이 표에 머리에 진하게 화학식은 왜 붙였남 할 수도 있겠지만 손바닥 농부 유식한 거 표 내려고 제시한 것 아닙니다. 저도 이것 자료 보고 뺏긴 것입니다. 이 비료에 어떤 성분이 더 들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소 비료가 땅에서 어떻게 녹아 작물에게 흡수되는지 모르고 비료를 효과 있게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어를 몰라도 알파벳은 알아야 하는 것처럼 화학식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그 속에 대략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화학 비료를 주든 탭이나 유박을 주든 땅 속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야 작물은 흡수합니다. 혹 어렵게 느끼더라도 이 과정은 알아야 합니다. 뭘 주든 질소 성분이 있는 것을 주면 일단 땅속에서 녹아 미생물에 의해 암모니아 태질소나 칠산태질소를 변해서 식물이 흡수합니다. 이렇게 이온화되지 않고는 작물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설탕을 주어도 미온을 주어도 작물이 그대로는 흡수하지 못합니다. 질소는 딱 이 두 가지 형태로 변하여 작물이 흡수합니다. 이것도 비료에 따라 그 과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요소 비료나 탭이 유박을 주면 암모니아 태질소로 바뀌어 흡수하고 남은 것은 칠산태질소로 바뀌어 또 흡수됩니다. 물론 그렇게 변하는 기간은 비료마다 차이는 있겠죠. 가장 빠른 것은 당연히 요소인데 암모니아 태질소로 바뀌는 시간이 여름은 4, 5일, 추우면 열흘도 더 걸립니다. 그 다음 과정 암모니아 태질소가 칠산태질소로 변하는 것도 시간의 차이는 많습니다. 온도와 미생물의 활동 정도에 따라 다르니까요. 암모니아 태질소로 바뀌는데 요소보다 훨 빠른 놈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표시한 놈들입니다. 화학식을 보면 모두 NH4가 들어있습니다.
녹으면 바로 아모니아태 질소로 바뀌는데 요소는 한 과정을 더 거쳐야 하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걸 알아서 뭘 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이용할 것이 생겼습니다. 이른 봄 작물에 질소 비료를 줄 때 요소 비료를 주기보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비료를 주면 작물 성장이 훨 빠릅니다. 일주일 빨리 흡수한 작물과 일주일 늦게 흡수한 작물이 절대 같을 리 없습니다. 아니, 지온이 낮은 이른 봄에는 그 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질소 함량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살포할 때는 평소 요소 비료보다는 더 살포해야 합니다. 인산 아모늄 같은 비료는 질소가 들어있긴 해도 인산이 더 많은 비료이니 질소 비료 살포로는 적합하지 않고 질산 아모늄, 연마 아모늄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구할 수 있는 것은 황산 아모늄, 즉 유한 황안입니다. 유한이란 유황이 든 아모니아 비료, 황안이란 황이 든 아모니아 비료, 결국 같은 말입니다. 이 비료는 앞에 얘기한 대로 황이 들어있으니 맛을 좋게 합니다. 다른 비료도 황이 들어있으면 맛과 향을 좋게 합니다. 뿌리면 땅속에서 빨리 아모니아 질소로 변하니 효과가 빠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 같은 양의 질소 함량이 반밖에 되지 않으니 2배의 양을 뿌려야 합니다. 또 황이 섞여 있어 이놈이 땅속에서 분해되면 산성 땅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원래 이 비료 많이 썼으면 휴면기에 토양 개량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비가 오면 용탈도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거론한 비료는 아모니아태 질소 형태로 이온화되어 작물에 흡수되고 또 나중에는 질산태 질소로 변하여 작물에 흡수됩니다. 그러나 아모니아태 질소로 이런 동안은 가리,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양이온 성분의 흡수와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들보다는 이동이 더 빠르니 중요한 영양소인 가리, 칼슘,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래 표에 보듯이 비료의 성분 중 음이온은 질산태 질소, 그리고 인산, 황 정도이고 대부분의 다른 요소가 양이온입니다. 그러니 초기에는 양이온 비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이러한 부작용 없는 것은 바로 아래에 표시한 질산 함유 비료들입니다. 이 비료들은 NO3가 들어있으니 곧장 질산 이온으로 변하여 작물에 흡수됩니다. 그러나 이런 비료들은 보시다시피 질소보다 다른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함께 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칼슘과 질소를 함께 줄 때 질산 칼슘 비료를 살포하거나 연면 시비합니다. 질산 마그네슘도 같은 방법을 하는데 유리하나 질소 성분은 적습니다. 이른 봄 마늘에 질소와 칼슘을 빨리 공급하려면 질산 칼슘을 살포하거나 연면 시비합니다. 과수에도 지난 가을 저축성 양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봄에 새 잎이 나오면 질산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하면 잎에 엽록소를 보충해 주어 광합성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요소와 마그네슘을 각각 공급해도 됩니다. 소스를 많이 갖춘 요리사가 조리해서 소스를 다양하게 운영하듯 비료를 이처럼 많이 갖추어 놓으면 다양하게 농사에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질소 비료를 여기 있는 거 다 갖춰 놓으면 돈도 돈이지만 자리 차지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것은 1년에 한 줌도 사용하지 않을 비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키우는 작물에 많이 활용될 것을 중심으로 구입하는 것이 효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 비료만 또는 요소 비료만 있어도 됩니다. 손바닥 농부 늘 드리는 말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농장주의 의도에 따라 선택 결정합니다. 다만 비료는 안 사더라도 농부라면 이 질소 비료의 운용 방법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